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면의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는 청취자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레고캠에 대해서 어저께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기술 반환 사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 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외적인 리스크죠. 늘 말씀드렸던. 자, 코로나 백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임상 이슈, 그리고 미국 대선. 자, 행정부 쪽은 민주당, 그죠? 바이든, 그리고 하원 쪽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으로 분위기가 굳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술 반환된 부분이 뭐냐면 자 요거예요. 이죠? 합성신약 레고 케미스트리 ADC는 아니에요. ADC 분야가 아니고 이 브리지 바이오 테라뷰틱스 베링거 인가라임이죠. 이 베링거 인가라임 주도로 진행을 한 거고 이 파이프라임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기술 반환 이슈가 나온 거고요. 자, 기사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 브릿지 바이오의 기술 수출 해지, 레고캠 바이오도 영향. 자, 베링거 인바람이 브릿지 바이오와 맺은 총 1.5조 규모의 특팔성 폐섬유증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독점 권리를 반환했다. 자, 이번 반환으로 인해 지난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비롯해 임상시료의 생산산업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은 반환 의무가 없다. 또 그동안 베링거 인그램의 주도로 개발된 자료와 실험 데이터 등은 모두 브릿지 바이오틱스로 반환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건 기술 수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발성 폐섬유화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지연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임상 이상 진입이 연기가 됐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반환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술 수출 해지에 따라 레고캠 바이오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브릿지 바이오는 2017년 레고캠으로부터 BBT877에 대한 독점 실시권을 계약을 했으며 이에 따라 기술을 성공하면서 베링거 인그램과 기술출 완료에 따라 성과 보수를 수취했다. 브릿지 바이오와 레고캠은 독점 실시권에 대해 총 3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술 이전 재실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이후에 수익의 45%를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이번 브릿지 바이오 기술출 해지로 레고캠 바이오도 마일스톤 유입이 어렵게 됐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레고캠 바이오는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애로 기술을 항상 수출해서 우리 수익, 매출을 영업이익 순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회사죠. 근데 기술 수출을 좀 보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동물 실험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실험실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앞에 애니멀 데이터, 동물 전임상이라고 하죠. 이전에 연구소에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이제 임상 1상에서 안정성, 2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그리고 적정량을 산출을 하고 마지막 대규모로 임상 3상을 하고 이제 신약이 개발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반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개 중에서 뭐 많으면 1개, 적으면 1개에서 뭐 3개, 많으면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신약까지는 정말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매번 다 기술 수출했던 게 신약 성공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 수출했던 부분은 폐섬유증 이런 부분이잖아요. ADC 부분이 아니었고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 레고캠 같은 경우에는 이 레고 케미스트리 합성약품 그리고 ADC 분야 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 수출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다 체킹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충분히 이제 회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레고캠은 레고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부분 기사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기술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지금 이 이슈 말고도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죠? 지금 대선 그리고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서 어저께 미국 증시를 예로 들게 되면 정말 장 초반에 너무나 큰 미친 듯한 매수세와
장 막판에 미친 듯한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죠? 패닉 셀링과 패닉 바잉이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세상에 돌아갈 거야. 정상 세트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이제 언택이 지고 다시 컨택이 주도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나스닥 증시를 이끌어왔던 이제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도 어제 그리고 오늘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백신 관련 회사, 뭐 그리고 뭐 진단 키트 관련 회사, 그리고 뭐 성장 섹터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와서 시니컬한 주식으로 자금이 옮겨져 가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진짜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늘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시장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개인 주도로 지금 60조 가까이 계속해서 2020년을 개인이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번도 특히 외국인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추세적으로 패시브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자금. 왜 그럴까요? 외국인 입장은 타짜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전문가고 정보력과 자금력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뭐 기관 한 브로커 정도?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개인을 호구잖아요. 그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기관에 쓴 보고서, 그리고 리포터 분석하는 일하고 이 증권사 대표나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나 뭐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뭐 여기 자산운용사 대표나 헤지 펀드 아니면은 뭐 투자자문사, 우리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외국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정말 추세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왜 개인만 들어올까요? 첫 번째, 비싸서. 두 번째, 신흥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로 지금 신흥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외국인 입장에서. 또한 한국은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진짜 이유는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이제 물량을 넘기려고 계속 물량을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자, 경기가 미국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자,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세계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2009년도부터 무려 2019년도까지 10년이 넘는, 120개월이 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기간을 그렸어요. 경기라는 게 이제 짧게는 뭐 6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확장을 하다가 이게 침체될 때는, 수축이 될 때는 1년에서 2년, 길면 3년까지 수축을 해요. 이게 진리거든요. 경기가 무한히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경기도 무한히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2019년도 이후에 경기가 수축 기간, 쪼그라드는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확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통화와 재정 정책을 무한히 엄청난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증시가 회복을 했다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 있죠. 한국 증시를 예로 들게 되면 미국에서 자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통화와 재정 정책을 정말 많이 확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 개인 투자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달러가 그렇게 달러를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이 달러가 한국 증시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오직 개인들에 의해서 뭐 개인들의 자금으로 인해서 뭐 개인들의 레버리지도 있었고 비투도 있었고 여유자금도 있었겠지만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이 2020년도 장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가려고 하면 지금 2400에 있잖아요. 코스피가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계속 외국인이 안 들어온 이유로 성명을 들었잖아요. 좀 이 물량을 받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걸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면 외국인이 받아주고 다시 한번 점핑을 하고 다시 기관이 받아주고 개인이 받아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그러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 경기가 확대된다고 추세하라고 하면 증시가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 바이든이 당선이 될 거 확실시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안 되고 상원 쪽은 공화당,
하원 쪽은 민주당. 그러면 우리가 바랬던 게 뭐죠? 이 세 가지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서 추가 부양책을 기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통화재정정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올라갔죠. 좋은 것만 보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서 자 보셨죠? 엄청난 패닉 바잉 미친 듯이 사다가 장 막판 중반부터 미친 듯이 파는 이런 부분이 한국 증시에도 언택과 성장주 섹터에서 자,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 언택, 이 IT 분야에서 변동성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꼭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주위에 너무나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 또한 이 말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을 타짜 아니면 전문가 주식을 많이 가셨던 이때까지 그 세력들이라고 하면 이게 개인들한테 넘길 때까지 다 넘겼다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들 창에 보면 종목 댓글에 이 가자란 말이 인간 지표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위험 신호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유동성 장세의 진실은 개인에 의한 그리고 레버리지에 의한 빚에 의한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자 투자가 쉬운 것이 아니죠. 주식 투자로 장기간 계속해서 돈을 버신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증시 격언에 모든 것은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건강하고 우리 레고캠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기술력이 매우 튼튼하며 ADC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기술력이 있으면 재료라고 하면 MSCI 신규 주식 편입, 공장 증설, 어닝 서프라이즈, 기술 수출, 히트 상품, 독점 특허, 사상 최대 실적 이런 재료들이 그 다음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이 달라붙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회사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꼭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펀더멘탈, 기업의 핵심 경쟁력, 그리고 경제, 기업, 모든 펀더멘탈을 파악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레고캠에 지금 얼마 전에 또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ADC에 대해서. 중요한 건 레고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면 레고캠의 정말 훌륭한 펀더멘탈과 이 대외적인 리스크가 맞부딪히면서 지금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구역에 들어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는 만들어 왔고요. 레고캠은 2018년도 된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정도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2020년도 3월이 되면서 자, 거래량이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차트에 5년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죠. 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거래량이 한번 동반됐다가 쫙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에 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일봉을 확대해서 한번 차트를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추세선이 지금 장기 추세선 격차에서 살아있죠? 이 단기 급등 추세선은 어제 조금 이탈을 했죠? 자, 오늘도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 이 차트가 이 부분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변동성 그리고 투심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고점 매물대예요.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자, 그래서 저항이죠. 지지 라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지예요. 이 추세는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지지가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죠? 자, 확대해서 이 장기 추세선과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를 보게 되면은요. 자, 보면 첫 번째 지지예요. 이제 일봉상 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봉상 지지. 근데 이게 지금 추세랑 만나기 때문에 이 지지는 굉장히 세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밑에 지지. 일봉을 분석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대응함이잖아요. 밑으로 지지 보는 거는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죠. 위로 저항은 이제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에요. 이 추세도 저항이 될 수가 있죠. 이 저항을 뚫으면 일단 이 박스권, 지금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 안에서 놀 확률이 높은데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열어두셔야 돼요. 지금 이 저항,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저항이 셉니다.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저항. 이거 돌파하면 5일선 이탈하지 않은 이상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